자,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고대의 과학입니다. 자, 그 과학사의 첫 출발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이거 고대의 과학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다 요거를 전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고대 문명의 과학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내용으로서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함께 봅시다. 자, 주제 열기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제 태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그럼 어떻게 해서 발달됐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늘의 별을 봤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바로 여기서 풀려요. 자, 뭐냐면 한마디로 농사,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은 농사를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다 아시죠?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옥한 토지 때문이었다.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비옥한 토지의 근본은 범람한 나일강의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분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예측한 시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서 농사를 시작하면 자,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태양이 뜨기 직전에 동쪽 지평선에 시리우스가 나타났다. 자, 즉, 이 나일강의 범람이 이 동쪽 지평선 시리우스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항상 생기더라. 그러면 이 시리우스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센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자, 보면 1년을 365일로. 어우, 기가 막히죠. 지금 현재 1년은 365.251 정도 되는데, 실제 365일 정도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1년은 12개월, 1개월을 30일로 나누고, 거기에 5일을 추가해서 달력을 만들었다.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달력이죠. 자, 즉, 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과학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 과학의 뿌리로 이집트의 과학과 함께 이제 드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과학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다 기억하죠? 자, 4대 문명으로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문명이 대표적인 이제 고대 문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과학이 좀 발달했다라고 하는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발달한 대표적인 학문들은 바로 천문학과 수학인데, 앞에서 말했던 농사를 짓기 위한 천문학, 자, 그리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수학. 자, 이 두 가지가 크게 발달을 합니다. 천문학과 수학이 과학인가요? 특히 이 시기에 발달해서 천문학은 그냥 별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요. 수학은 정말 계산을 위한 식, 그다음에 도형 그리는 식, 요 정도, 도형을 그리는 방법, 요 정도가 발달을 하는데, 요게 과학인가요? 직접적으로 과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이 천문학과 수학, 그 과학이 시작이 되는 천문학과 수학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과학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자, 요거를 발달하면 이제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면 천문학이 발달했다 그랬고, 자, 그리고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지와 동리, 추분과 추분까지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까지 이해를 하고, 실제 일식과 월식을 예측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한 가지, 황도 12궁. 자, 요거는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이제 그 별자리인데, 자, 이 황도 12궁, 요거를 실제 12개월하고 일치시켜서, 이제
그 계절에 따른 별자리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또 한 가지로 이 60진법과 잘 어울렸다라고 했는데 60진법은 이제 한마디로 요거 생각하면 돼요. 60진법에 적용된 대표적인 수체계가 지금도 있죠. 뭐야? 시, 분, 초에서 분과 초가 60진법과 60진법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60진법이 실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크게 발달을 했고, 즉 숫자를 세는 방법, 숫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천문학의 계산까지 같이 발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 그리스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그 천문학 수학이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 별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메소포타미아보단 작았어요. 자, 하지만 이 달력 하나만큼 최고였습니다.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엄청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달력은 이제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로마로 수입된 달력은 지금의 그레고리력의 기원이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제 누트, 즉 이 누트 얘기를 하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죽은 파라오가 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전을 했는데 약간 신화적으로 발전을 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도 되게 신기하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익스트림법을 사용을 하면서 계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 자,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 육십진법 관련해가지고 역수, 제곱수, 세제곱수, 그 다음에 경도, 그러니까 그 제곱수 등의 이제 실제 이 계산까지 가능했고, 그 다음에 경도의 위도와 각도, 시간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대단한 게 바로 뭐냐면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토목공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모르는 자갈의 양까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타고라스가 아직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한 가지, 파이 값으로 3을 사용했는데 현재 파이 값인 3.14 저쪽보다 3.14저쪽보다 거의 유사한 파이 값을 사용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자, 요런 거에 발달하면서 이제 기하학도 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그 메소포타미아 수가 발달했잖아요. 기하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도형 면적과 부피까지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이제 십지법 사용을 하면서 자, 실제 제곱근 개념까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과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풀었는데 간단한 2차 방정식까지 풀 줄 알았다는데 이 수준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의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천문학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면 이 이집트인들만도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신성고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물론 이 과학, 즉 천문학과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전문 지식인들이 있어요. 실제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왜 그렇게 했냐?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실제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과학과 수학의 발전이 누가 했다? 국가가 했다. 국가가 권력과 사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 지식인이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 국가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과 천문학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힙니다. 생물학 지식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한 인공수분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이 아니라, 암술과 수술의 그 꽃가루로 이제 뭐 하는 거라고 해야 되냐? 교배시키는 거. 이제 뭐 벼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꽃가루를 암술에서, 그러니까 수술에서 암술로 옮기잖아요, 꽃가루를. 그런 것들의 과정을 이제 인공적으로 수분시켰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생물에 대해서 생물의 수정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거기에 동물의 지방으로 고약 만들고, 감기나 위장벽, 안과 질환을 치료한 의학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연금술 지원했다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실제로 의학의 발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의학은 대표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고, 자, 거기에 이집트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자,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해부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부학이 거의 발달을 늦게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몸을 째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몸을 째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는 금기시했죠. 왜냐면 시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다. 고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뭐, 유교적 문화에 의해서. 하지만, 이 이집트와 같은 경우에는, 자, 미라를 만들었어요. 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장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부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방부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째고 보고하면서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겠죠. 그래서 이 해부학의 발달과 함께, 그래서 사람의 병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의학까지 같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안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 시스템이 일찍 갖추셨다. 물론 지금 수준의 안과에서 뭐 라식하는 수준 아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지, 그 다음에 이제 안질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빨 같은 경우에, 실제 이빨과 같은 경우에 대충 묶어가지고 이빨을 지금 임플란트 수준 아니지만 어떻게든 묶어놓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발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식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과학은 엄청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 물론 지금의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의 수준은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서양 과학의 시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간 끝났고, 4차 시간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상당히 재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재생을 한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생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